삼성의 행보에 땅값이 움직이고 상권이 살아나고 먹거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곳에 집중을 해야겠죠. 삼성의 움직임에 따라 아파트 값이, 상가의 값이, 수익형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다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몇 달 전 삼성반도체 김기남 부회장께서 미국 출장 중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제2의 평택을 국내에 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평택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도 반도체 공장이 세워질 것 같은 내용으로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투자금 240조라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의 금액을 어디에 쓸지는 알 수 없으나 차세대 먹거리를 생각해보면 반도체에 쓰는 부분이 압도적으로 클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삼성은 향후 3년간 신규 투자 240조 원 중에 180조를 국내에 집행하는데 사실 이미 삼성은 지난 3년간 130조 원을 국내에 정확히 평택 공장에 쏟아부었습니다. 앞으로 벌이는 투자가 더해지면 6년간 국내에만 310조 원이 투입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렇게 투입이 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렇게 투입이 되는 도시에 있는 상가나 부동산은,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삼성 반도체 투자 소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무려 240조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국내에 180조를 투자한다고 하니 이 투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투자가 된다는 것은 그 지역 부동산과 상권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지식과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이 움직이는 곳에는 부동산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의 행보에 땅값이 움직이고 상권이 살아나고 먹거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곳에 집중을 해야겠죠. 삼성의 움직임에 따라 아파트 값이, 상가의 값이, 수익형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다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삼성이 대규모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할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분명한 사실은 삼성은 현재 화성과 평택에 자리 잡고 있고 화성 공장은 대부분 공장이 다 지어졌고 평택은 향후 15년 이상은 반도체 공장 건설로 인해 상권이 살아나고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발달된다는 것에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삼성 반도체 김기남 부회장께서 미국 출장 중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제2의 평택을 국내에 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평택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도 반도체 공장이 세워질 것 같은 내용으로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평택 공장의 추가 건설이나 아님 안성에도 삼성의 투자가 진행될 것 같은 내용으로 기사가 났죠. 삼성이 있는 평택은 삼성 주변으로 토지값은 몇 배씩 상승했고 삼성으로 인해 고덕 신도시는 405만 평이 개발되고 있고 아파트값은 3억대 중반에서 8억이 넘는 실거래가로 2년 만에 2배가 넘게 올라버렸습니다. 삼성의 위력이 바로 증명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발표된 내용과 삼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삼성의 행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과연 삼성 투자의 제2의 평택이 안성이 될까요? 아님 또 다른 지역일까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삼성에 대한 내용을 너무도 모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삼성에 대해서 어떤 회사고 어떤 제품을 만들고 반도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업계 어느 정도 위치이고 향후 글로벌 기업으로서 주름 잡을 수 있는 회사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투자금 240조라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의 금액을 어디에 쓸지는 알 수 없으나 차세대 먹거리를 생각해보면
반도체에 쓰는 부분이 압도적으로 클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선단 공정에 대한 조기 투자와 파운드리 지배력 강화, 바이오 산업의 역량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으로 투자금이 흘러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아무리 바이오 분야가 전망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투자금이 수십조씩 투자하기는 무리인 듯 싶고요. 아마도 대부분 반도체 선단 공정에 투입될 가능성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국내 180조 투자 중에 반도체에 투자되는 금액이 150조 이상은 넉넉히 넘어가리라 생각이 되고, AI나 로봇 분야에 20조, 바이오에 약 10조가량 분배가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반도체에 투입된다고 봐야죠. 사실 반도체 공장 한 개 짓는 비용이 30조 이상 들어갑니다. 현재 평택 공장에 아파트 20층 높이에 길이 750m로 만들어가고 있는 공장이 30조가 넘게 투입되는 세 번째 팹 공장이거든요. 평택 삼성반도체 크기는 예상이 되는지 가늠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크기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축구장 400개 크기로 만들어지는 곳이 삼성전자 평택 공장입니다. 축구장 한 개도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축구장 1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400개 크기로 반도체 공장이 세워진다는 게 상상이나 되는지요. 이런 공장이 평택에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처음에는 4개의 공장만 건설한다고 했다가 현재는 반도체 공장 6개로 확장해서 건설한다고 발표가 되었죠. 기존에 120만 평에 100조 투자라고 했다가 170조 이상 투자를 증액해서 발표하고, 메모리에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으로 변경해 가면서 초고속으로 변해가는 시장 상황에 발맞추어 반도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삼성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는 향후 차세대 먹거리인 바이오, AI 반도체 분야 중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미래의 쌀과도 같습니다. 반도체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도 없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계나 컴퓨터, 휴대폰, 항공, 자동차에도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100배 이상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인공지능, 로봇가 만들어지더라도 생각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 메모리와 지능, 지식 판단을 요구하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가 수백, 수천 개가 로봇 한 개에도 사용되어지기에 반도체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자동차를 보더라도 예전에는 반도체가 그렇게 필요 없었는데 요즘 자동차에는 반도체가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 자동차가 되어버렸습니다. 내비게이션, 음향, 자율주행, 카메라, 드라이빙 어시스트 같은 기능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에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초격차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선제적인 투자라는 것입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많은 기술 경쟁을 펼쳐야 할까요? 90년대 반도체를 주름 잡던 일본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역사 속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새로운 투자 없이 기술 개발 없이 초격차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의 안이한 생각이 현재 초토화된 일본 반도체 기업처럼 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삼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살아남는다는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렇게 반도체 사업에 돈이 있다고 뛰어들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술 개발이 없이는 도전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너무나 사이클이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 자본금이 약한 기업이나 기술이 뒤처진 기업이 반도체를 개발하다가 망한 사례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축된 반도체 기술은 연구 개발비를 상상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경쟁사가 아예 따라올 생각도 못하게 초격차로 벌려버리면 시장에서 거의 독점권으로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많이 보시다시피 반도체는 주기적인 초호황 사이클이 온다고 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은 초호황으로 인해 기업도 살고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상여금을 두둑히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평택에 2015년 삼성반도체 1기 팹 공장이 기공식을 하고 2년 만에 공장이 만들어졌고 2020년 2기 공장이 준공되었고 현재 3기 팹 공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기 공장에서는 D램과 V 랜드 플래시 메모리를 만들고 있고 2기 팹 공장에서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공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전체를 보면 메모리가 30%, 비메모리가 70%로 비메모리 시장이 훨씬 큽니다. 삼성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비메모리 파운드리 시장을 놓칠 수가 없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반도체 비메모리 시장 70%, 군침나는 시장이지만 이곳의 절대 강자 대만의 TSMC가 비메모리 55%를 장악하고 있고 삼성은 이 분야 17%로 게임이 안 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TSMC를 이기려면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 새로운 기술을 접목할 때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신기술이 GAA 신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너무나 미세한 공정이라 TSMC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기술입니다. 초미세 공정이고 네덜란드 ASML에서 들어온 EUV 노광 장비로도 힘든 기술입니다.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 적용될 GAA 기술의 성공이 수율이 나올 때 TSMC와의 격차를 줄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GAA는 기존보다 전류 흐름을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입니다. 반도체 구성을 다루는 트랜지스터는 전류가 흐르는 채널과 채널을 제어하는 게이트로 구분이 되는데 GAA는 채널의 사면을 게이트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채널 조정 능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게이트와 채널이 3면이 맞닿아 있는 기존 핀팩 구조보다 GAA가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TSMC와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 도입에서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즉, 가는 길이 조금 다른 방향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TSMC는 기존에 사용했던 핀팩 공정을 택했고 삼성전자는 공격적으로 새로운 기술 GAA 공정을 택했습니다. 핀펫의 경우 게이트와 채널이 3면에서 맞닿아 초미세 공정에선 다소 불리한 기술로 알려져 있지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서 앞서고 있는 TSMC는 과감한 도전보다는 좀 더 핀펫 공정을 끌고 나가는 쪽을 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GAA를 적용해 양산의 계획대로 성공한다면 3나노 초미세 공정 경쟁에서 TSMC보다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삼성전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기존에 쓰지 않던 방식을 택한 이유도 바로 GAA란 이 기술이 세계 1등으로 치고 올라가는 마지막 선택이기에 과감하게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삼성의 역사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모두가 안 된다고 힘들 거라고 했지만 해냈던 것이 삼성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식과 마누라 빼고는 모두 바꿔라 라는 말이 또 다른 혁신을 증명하는 삼성의 노력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반도체에서 반자도 모르는 삼성전자가 당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장악했던 일본 기업 도시바, 샤프, 미쓰비시, 후지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를 장악했던 시절 모두가 비웃던 것을 삼성전자가 보기 좋게 꺾어 놓았던 것처럼 비메모리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대만의 TSMC를 보기 좋게 꺾고 세계 1등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현재 전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1등이지만 비메모리 시장은 TSMC가 세계 1등입니다. 무려 점유율이 55%이고 삼성은 17%입니다. 격차가 너무나 벌어져 있지만 불가능할 것 같던 3나노 GAA 초미세 공정 경쟁에서 삼성이 신기술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면 그때가 삼성의 비메모리
성공을 향한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사실 10나노 이하 EUV 노광 공정에서는 세계에서 TSMC와 삼성전자가 독점하고 있기에 격차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10나노 이하에서 보면 TSMC가 60%, 삼성전자가 40%로 양분되어 있기에 더욱 삼성의 추격이 예사롭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삼성의 신규 투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해서 이 부회장을 가석방의 대상에 포함했다고 합니다. 삼성은 향후 3년간 신규 투자 240조 원 중에 180조를 국내에 집행하는데, 사실 이미 삼성은 지난 3년간 130조 원을 국내에 정확히 평택 공장에 쏟아부었습니다. 앞으로 벌이는 투자가 더해지면 6년간 국내에만 310조 원이 투입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렇게 투입이 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렇게 투입이 되는 도시에 있는 상가나 부동산은,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0년 전 경기도 변방에 있던 수원시가 삼성이 수원에 들어오면서 인구가 120만 명의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평택의 인구는 제가 20년 전에 올 때 30만이었는데 지금 현재 55만 명이고 향후 100만 도시로 성장시킨다는 발표를 정장선 평택시장님이 2주 전에 방송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평택을 주목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택은 산업단지가 즐비하고 고덕 국제 신도시가 만들어졌고 1호선 전철, SRT, KTX, 향후 GTX까지 만들어지는 명문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인시티 산업단지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아주대학교 병원이 들어오고 카이스트 연구단지가 만들어지는 도시, 서평택 개발과 평택항이 만들어지는 성장하는 도시 평택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는 이렇게 성장하는 도시 주변에 하는 것입니다. 투자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곳에 하는 것입니다. 투자는 대규모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인구 증가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곳에 하는 것입니다. 잘 귀담아 들어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투자에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픈 마인드입니다. 감사합니다.